안녕하십니까, 조현덕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56분, 저녁 8시가 돼가네요.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푹 쓰러졌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 끝나자마자 푹 쓰러져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한숨 자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아직도 정신이 조금 멍멍합니다. 사실 어저께 밤에 아주 늦게 잔 건 아니었었고, 어제 대략 제가 12시 1시 전에는 잤거든요. 1시 전에 자고 아침에 7시 거의 다 돼서 제가 눈을 뜨고, 어차피 저는 출근을 안 하니까 이제요. 근데 오늘 하도 장중에 이것저것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집중해서 장을 본다고 그랬더니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어떤 때는 이 정신적 정신적 노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특히 막 극도의 어떤 집중, 극도로 집중하면서 제가 이제 매매할 때는 모니터를 한 5개 정도 제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도 조그만 게 아니라 큰 거예요. 한 3개가 32인치 모니터고, 나머지 한 개는 저게 몇 인치인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한 20, 20 몇 인치 정도 되고, 하나는 노트북이고. 그러니까 막 모니터를 계속 고개 돌려가면서 또 클릭해가면서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장중에 상당히 바빠요. 왜냐면 어떤 때는 제가 모니터 5개를 놓고도 모자랐거든요. 왜냐면 일본 장은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중국 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 매매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차트 봐야죠. 그리고 또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서 계속 흐름을 체크해야죠. 이러니 제가 눈은 2개인데, 눈은 2개인데 그게 그 여러 가지를 그거 말고도 제가 더 확인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선물도 봐야죠. 눈은 2개인데 그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장중에 어떤 중요한 흐름이라도 나오면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또 거기다가 또 장중에 흘러나오는 뉴스도 체크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자기 혼자서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 조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수. 저는 한 번도 조수를 두고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조수를 두고 자료 찾을 거 찾아라, 할 거 해라, 이렇게 시킬 거 시키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대부분이 다 그렇죠. 뭐, 그렇죠. 어떤 분들이 뭐 대부분 또 어떤 분들은 그렇죠. 스마트폰 켜놓고 종목 내 종목 뭐 어떻게 움직이나 그냥 그것만 단순히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마치 제가 무슨 전문가 활동을 할 때 뭐 회원들한테 시장 설명드리고 또 종목 접근을 또 하고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제가 매매도 신경 쓸 거 다 쓰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탈진. 장 끝나면 탈진해요. 뭐 어떻게 그래서 오늘도 장 끝나고 나서 푹 쓰러져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침대에 쓰러져가지고 한숨 잤는데 자 오늘 저녁은 제가 사실 오늘 그 장중에 뭐 조금 있다가도 제가 잠깐 뭐 언급을 하겠지만은 한 10번이 넘어요. 10번. 10번이 넘습니다. 10번이 넘을 정도로 거의 매수를 막 하려고 했던 적이 한 10번 있었어요. 그것도 무슨 뭐 어떤 종목 한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띄는 어떤 뭐 흐름이 한 3종목 정도가 있어서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버튼을 누르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수 수량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시켜가지고 버튼을 누르려고 했던 게 한 10번 있었어요. 10번. 그러다가 결국은 버튼을 안 눌렀어요. 버튼을 안 눌렀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 뭐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는 또 뭐 내일장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안 사길 잘했다. 뭐 또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장 끝나고 나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묘해요. 뭐냐면 장을 이렇게 계속 거기에 몰두해서 그렇죠. 장을 보다 보면 몰두해서 보다 보면 종목도 뭐 물론 떨어져 있지만 그게 뭐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뭐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저거 반등하네. 뭐 그러면서 또 차트 뒤지고 뭐 하고 저거 혹시 이러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또 신경 쓰게 되고 그럼 매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계속 그런 어떤 갈등. 그러다 보니까 장 끝나면 너무 지쳐가지고 푹 쓰러지는 거죠. 지금도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장 끝나고 한숨 잤는데도 오늘 하던 그 매매 시간에 긴장하면서 너무 집중을 했던 탓에 완전히 탈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방 제목을 오늘 동영상 제목을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한 10번 이상 매수할까 말까 그거를 막 엄청난 어떤 갈등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하고 탈진하고 제가 그런 건데 장을 보다 보면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떨어지면 왠지 사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러다가 이게 쭉 올라가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물론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냥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 이제 뭐 차트 안 보시고 그냥 보시는 분들은 또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 덥석 매수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어떤 갈등, 예, 그리고 또 막상 장이 끝나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예, 매수하려고 그렇게 신경 쓰고 앉아가지고 갈등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런 어떤 의미에서 바닥을 논할 필요 없다. 예, 단순화하자. 무엇을 단순화하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서브 타이틀로는 외국인의 매도 탈출 러시는 외국인의 매도 탈출 러시는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렇게 서브 타이틀을 써놨습니다.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갈까요? 여러분,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시죠? 주식이 얼마나 무섭나, 그렇죠? 이런 거를 특히 이제 주식 초보자들은 최근에 이렇게 폭락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아마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걸 거고 주식을 꽤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의 폭락을 한두 번, 또 뭐 한두 번 이상 여러 번 또 경험을 해보셨겠죠. 근데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제가 뭐 오늘도 조금 아까 일어나가지고 뭐 뉴스 같은 거 보고 뭐 새로운 뉴스가 좀 있나 이런 거 좀 살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 뭐 그러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유튜브도 뭐 오늘 뭐 볼만한 게 있나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상하게 제가 유튜브만 틀었다 하면 증권 그런 컨텐츠들이 이렇게 많이 떠 있어요. 주식 컨텐츠들 이상하네. 제가 구독 신청도 안 했는데. 근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 또 제목 같은 거 보니까 역시 또 근데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장이 폭락해서 그런지 보통 때 같으면 좀 뭐 아주 긍정적인 얘기라든지 좀 기분 좋은 얘기들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주식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제목으로 달려 있던데 아까 언뜻 보니까 뭐 바닥이 어디일까 바닥이 어디일까 추가 폭락이 더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렇죠. 조금은 그 불길한 불안한 그런 내용들의 그 제목들이 달려 있었고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뭐 보니까 아이 지금 현재 이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폭락하기 전에는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크게 떨어진다고 얘기도 안 했던 사람이 제가 대충 누군지 알거든요. 제가 그 사람은 제가 예전에 제가 일했던 그 와운의 사업에서 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폭락 한다고 뭐 언급도 안 했던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상 폭락하니까 또 이 폭락장 이 현재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크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뭐 대응할 게 뭐 있어요. 대응을 했으려고 그러면 저기 떨어지기 전에 위에서 대응을 했어야죠. 그렇죠? 지금 대응을 하기에 물론 지금도 사실 제가 좀 이따가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이라도 뭐 또 일부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더 이어질 가능성도 사실 배제는 못하죠. 근데 대응을 우리가 저기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현금화를 안 했거나 줄이지 않거나 현금 비중이 아니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높은 분들은 지금은 이제 막막한 거죠.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고 들고 있자니 더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참 저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이제 저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위에서부터 제가 그렇죠 떨어지기 전부터 그랬잖아요. 제가요. 2200 이상부터 제가 그렇죠 그때 언제요? 이거 2000 여기 2200 위에서 제가 이거 수상하다 그렇죠. 떨어지기 전부터 20일 위에서 제가 수상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 저도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크게 떨어질지는 사실은 크게 염두에 안 두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니까 크게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떨어지기 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물량을 줄여놓고 현금화를 좀 해놓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렇죠? 이렇게 폭락한 위치에 2000도 깨지고 1900도 뭐 너무 쉽게 깨졌죠. 그리고 뭐 1900에서 1800도 너무 쉽게 깨졌죠. 오늘 뭐 제가 1870 라인 그렇죠. 그 라인을 제가 지선으로 설정해 드렸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1870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거기까지 빠지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종가가 1834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제일 많이 지수가 빠졌을 때가 얼마였었죠? 1808 그렇죠. 1808.56 마이너스 5.23% 1808 뒤에는 뭐 호수는 빼겠습니다. 1808포인트까지 빠졌었죠. 5% 넘게요.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뭐 하루에 그렇죠. 어저께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어저께 종가가 뭐 하루에 100포인트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일도 아니죠. 그래서 한번 이게 떨어질 때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가속도가 붙기도 해요. 근데 올라갈 때 가속도보다 확실히 이게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 그렇죠. 만유인력 그런 법칙하고도 비슷한 게 떨어지는 이 가속도가 훨씬 빨라요. 올라가는 탄력이 뭐 붙었을 때 올라갈 때 탄력 있게 올라간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죠. 근데 이 떨어지는 그렇죠. 추락하는 뭐 날개가 없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가속도가 붙으면 무섭게 떨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오늘 장 초반에도 1800 그때 오전에 동영상 만들 때 1870 뭐 한 2인가 3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제시해드렸던 1870 바로 언저리 위에서 혹시라도 제가 뭐 그 제가 제 종목들 뭐 그 신경 쓰는 와중에도 야 혹시 뭐 1870 내가 얘기했는데 또 거기서 지금 안 떨어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혹시 거기서 또
제 방송 들으신 분들도 매수하려고 또 그러는 거 아니야? 언뜻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급하게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사실 장중에도 이런 어떤 흐름의 어떤 마디마디 구간에서 자꾸만 그 매수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10번 이상을 10번 뭐 10번 가까이 제가 매수 버튼을 누를 뻔했어요. 사실 제가 오전에도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전에 제가 오전인데 분명히 오전인데 오전이 아닌가? 이 가스바 어디야? 오전 이거 아닌데 이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하는데 그 가격을 51,300원에 51,300원에 한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닌데 여긴가 보다. 여기 맞아 이 부분이었었나 보다. 제가 그 가격을 기억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51,300원에 한번 매수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거기서 매수를 해야 될 사실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51,300원에 맞다. 그때가 아마 1870 있죠. 1870 지수가 1870 한 2나 3이나 그렇게 아마 머물렀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지받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지지받으면 거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맞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51,300원인가 요 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삼성전자의 차트인데 매수 신호가 안 나왔어요. 매수 신호가 안 나오는데 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참았어요. 참았다고. 그리고 또 언제였었냐면 여기 요때가 그 5만 원이 깨져가지고 정중에 49,300원이 내려갔던 자리죠. 49,300원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지금 그 삼성전자의 30분봉 차트인데요. 여기서 위에 꼬리 아래 꼬리 달린 별형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 안쪽으로 양봉이 나면서 기어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가 매수를 이때 진짜 더 하고 싶었어요. 하려고.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게 뭐 돈 1,000만 원어치 뭐 한 2천만 원어치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야 뭐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사버리면 되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뭐 4천만 원 사겠다 그러면 사면 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만약에 배팅을 하면 한꺼번에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를 한번 그냥 배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뭐 2억이든 아니면 3억을 만약에 배팅을 했어. 근데 거기서 2억에서 3억을 배팅을 했는데 물론 거기서 배팅을 잘해서 수익이 나면 뭐 수익이 괜찮지요. 근데 요새는 그 장이 뭐 이게 정상적인 장이 아니기 때문에 장 중에도 그렇고 뭐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면 뭐 4, 5% 이상 떨어지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3억을 만약에 배팅을 했어. 5% 떨어지면 얼마예요? 3, 5, 15, 1,500만 원 손해. 이렇게 되는 거죠. 2억이면 벌써
5%면 1,000만 원. 거기서 만약에 20% 떨어졌다. 삼성전자가 20% 떨어지긴 쉽지 않지만은 뭐 15% 떨어졌다. 또 더 커지는 거죠. 20% 떨어졌다 이러면. 그래서 제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요 정도 뭐 좀 작은 규모의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고민은 안 하고 매수를 했을 텐데 한 번에 크게 좀 매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갈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매수를 결국 포기해서.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요 모양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5분봉을 딱 보면요, 이게 5분봉, 이건 30분봉인데 5분봉을 보면 약간의 또 차이가 있어요. 5분봉을 보면 이게 이제 5분봉을 딱 보면 이런 거거든. 5분봉을 보면 아마 여기 제가 어디 있나, 이런 위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매수가 뭐 살짝 한번 탁 하고 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아래 꼬리에 달고 들어간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으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밀렸다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확실히 매수가 강하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매수가 강하게 안 들어와요. 여기서 물론 확대를, 이것만 확대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하면 여기서 뭐 매수가 좀 들어오나 이렇게 싶은데, 그렇죠. 얘가 장중에, 그렇죠, 뭐 51,500원까지 살짝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장중에는 이게 뭐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면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 거래량, 이건 동시효과에서 거래량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여기에 거래량이 되게 작아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없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게 제법 매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커진다고. 지금 이게 높이 솟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게 작아 보이죠. 낮아 보이는데 이게 없으면 요게 꽤 매수가 언뜻 착시 현상이 된다고. 그래서 잘못하다가 이런 데서 올라가네 하면서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5분봉을 보면 안 돼. 5분봉을 보면 이 착시 현상을 나오기 때문에 30분봉을 차라리 보는 게 낫죠. 30분봉을. 30분봉을 보는 게 그게 조금 더 5분봉 보는 것보다 안전해요. 근데 그렇다고 30분봉이 그럼 안전하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5분봉보다는 실수를 그만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매도는 이만큼인데 여기서 매수가 요만큼 들어오는데 요게 매수 강도가, 그렇죠? 여기도 뭐 매도와 매수가 같이, 그렇죠? 이건 30분에 한 번씩, 그렇죠? 봉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도 매수와 매도가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이 정도의 그 거래량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강하게 치고 갈까요? 못 치고 가죠. 그러니까 이거 매수해봤자 실익이 없는 거죠. 별로 치고 못 가는 거죠. 매수 신호가 안 나온 거지. 근데 이렇게 매수 신호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렇게 막 자꾸만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매수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막 그래요. 저도. 제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차트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서도 막상 제가 어떤 그 장에 그 종목에 몰두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그런 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히 차트에는 매수 신호가 나온 게 아닌데 이 느낌으로, 그렇죠? 느낌, 어떤 자기의 어떤 느낌이 어떤 때는 이 기술적 분석의 어떤 매수 신호라도 안 나온 거를 그러니까 차트를 거기서 무시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의 어떤 느낌, 감성, 감정 이런 거에 자기의 머리, 가슴이 어떤 기술적 분석 차트를 무시하고 매수를 막 하려고 충동질을 하는 그럴 때가 발생해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또 제가 뭐 저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그 넷베스도 이게 넷베스가 장중에 오늘
얘가 넷베스는 최근에 이 떨어져도 상당히 어떤 복원력이 강하고 크게 안 떨어져요. 다른 주식들 코스닥 종목들 막 보게 되면 막 8%, 9%, 10%씩 막 떨어지는데 오늘 얘가 장중에 그렇죠? 마이너스 3.96이야. 근데 얘도 계속 제가 분봉 열어놓고 쳐다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옆에 눈에 띄게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눈에 보이죠. 근데 움직임이 되게 좋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이것도 한번 사볼까. 만약에 이걸 샀으면 뭐 최소한도 뭐 오늘 고점 장중에 얘가 넷벨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 4.55니까 이런 장에서는 매수해가지고 홀딩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에 사가지고 플러스 몇 프로 예를 들어서 3, 4%, 4, 5% 먹으면 웬 떡이냐고 일단 매도 치고 빠져나오는 거죠.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이더라고. 근데 눈에 보여서 이걸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러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삼성 SDI.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삼성 SDI도 어쩌면 뭐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저는 이제 지금 타켓으로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삼성 SDI도 제가 저번에 고점에서 물량 정리하고 또 밑에서 조금 더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물량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삼성 SDI를 물량을 더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 그 동영상 만들 때 아마 그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 SDI가 29만 원, 최소 27만 원, 그렇죠? 27만 원 근처에 오더라도, 그렇죠?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얘가 단기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 그렇죠? 과상승한 분을 감안을 했을 때, 그렇죠? 단기적으로 과상승했던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최대 27만 원까지 빠져도 과상승분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과상승한 부분을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상승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한 27만 원까지 빠져도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승폭이 된다. 그런 말씀 분명히 드린 동영상이 어디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오늘 장중에 얘가 삼성 SDI가 27만 500원까지 딱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제가 이걸 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그 삼성전자, 그 삼성 SDI 하다못해서 넷베스까지 매수하려고 막 몇 번씩이나 거기 주문 창에다가 금액 수량 적어놓고 버튼을 누르라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켰는지. 뭐 물론 이제 결과 하나도 매수는 안 했지만은 그렇게 오늘 갈등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넷페스 같은 것도 만약에 매수를 좀 했으면, 그렇죠? 했으면 뭐 푼돈 벌었겠죠. 뭐 배팅을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3, 4%, 뭐 조금 많이 먹었으면 뭐 한 4%, 5% 정도 먹고도 나올 수 있었죠. 장중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그거는 뭐 매수했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뭐 푼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장에서 혹시라도 뭐 저도 뭐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지만은 지금은 어떤 종목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와중에 무슨 좋은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종목은 뭐 안 떨어집니까? 물론 종목에 따라서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량 대형주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회복이 빠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기도 보면 제 말을 완전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무색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더군요. 장중에 9.84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종가는 마이너스 6.97인데, 그리고 아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조금 안 밀린다. 그 제가 별 의미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뭐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40. 이건 뭐.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거를 매수권에 관심을 갖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전문가도. 지금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지금 장이 얼만큼 앞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어디서 더 바닥을 잡아서 반등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지. 물론 이제 그런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무슨 종목을 매수할까는 고민을 해야죠. 근데 지금 현재 바닥도 안 잡은 상황에서 무슨 종목을 매수하겠다 할까 말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종목은 별로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뭐 저번이라 봤다 사실 며칠 안 됐죠. 며칠 안 됐는데 저번에 이제 회원님들한테 여기 근데 저번에 여기 이번 그쵸. 근데 여기 좀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요 부분이 1630에서 40 부분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이게 지금 이게 월봉에 보시는 게 월봉인데 이게 워낙 이게 왜냐면 선을 1998년도 그렇죠? 9년부터 이게 거의 뭐 몇 년이에요. 그렇죠? 20년, 21년, 22년 정도의 저점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2년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22년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선을 긋다 보면 사실 정확하게 긋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0.1mm, 1mm도 아니야. 한 0.1mm나 뭐 0.2mm 정도의 그 격차의 차이만 있어도 요 끝에서의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지점에서의 0.1mm, 0.2mm 정도의 그 차이만 나더라도 요 끝에서의 지수의 그렇죠? 위치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글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약간의 차이가 최소한도 막 많은 경우에는 한 100포인트가 차이가 나고요. 적게는 5, 60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기다가 뭐 1630에서 4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이렇게 다시 선을 그어보니까 한 1580포인트, 물론 이것도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게 0.1mm 눈에 0.1mm가 얼마나 작습니까? 0.1mm 그 정도의 그 차이가 요 끝에서는 포인트가 막 50% 60포인트 막 100포인트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금 보면 여기 1500 저번에 1630에서 40이라고 했는데 1580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속편하게 한 1600이라고 보시면 돼요. 1600 정도. 그때 오늘 1870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무너졌죠. 그래서 아까 장중에 최저점이 아까 1800 아까 얼마였죠? 3인가 8인가. 그렇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그렇죠? 코스닥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보면 탁탁 들어맞아요. 이런 건 좀 안 들어맞으면 좋은데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이제 코스닥도 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떨어진 게 본격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거든. 근데 제가 어저께 무너졌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니까 오늘 겁나게 떨어졌잖아요. 오늘 장중에 얘가 아래 꼬리를 다뤘는데 장중에
그 저점이 마이너스 6.74. 그렇죠? 마이너스 6.74. 뭐 겁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무너지면 정말 무서운 어떤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드디어 코스닥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 오늘 완전히 뭐 장중에 뭐 거의 장중에 거의 뭐 7% 가까이 뭐 밀린 거죠. 지수.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보세요. 예,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8,890억 그렇죠? 거의 뭐 9천억 가까이 매도 쳤죠. 예, 중간에 보게 되면 뭐 잠깐 뭐 조금이라도 예? 요때 뭐 요게 살짝 그렇죠? 살짝 여기서 살짝 이건 뭐 근데 거의 뭐 일방적으로 매도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8,890억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예, 오늘 선물도 막판에 조금 이렇게 예, 저기 들어올렸어요. 오늘 뭐 모르겠어요. 근데 선물도 장중에 오늘 뭐 4,500억 아까 그 사이드카 그렇죠? 선물 하락폭이 너무 커가지고 사이드카 발동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지금 8천억 넘게 매도를 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죠? 대한민국 시장만 타겟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도 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지금 돈을 빼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지금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3월달만 2월달 빼고요. 3월만도 5조 몇천억이 지금 빠졌다 그랬죠. 제가 뭐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빠질 거로 예상이 돼요. 오늘 뭐 여러분들 그 오전 우리 시간은 오전 10시 전후 아마 전후가 됐을 텐데 아마 10시가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어저께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 정도에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뭐 특별 담화인지 뭐를 발표한다고. 그래서 저는 뭐 혹시 뭔가 얘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죠. 뭐 유럽 뭐 있었죠. 그 유럽에 뭐 가지 말라 그런 건지 뭔지 제가 언뜻 봤는데 기간도 뭐 기간도 약간 몇 개월인데 자세히 안 보고 제가 잠결에 대충 봐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혹시 뭐 트럼프 입에서 뭐 증시 부양책이라도 뭐 꺼내놓나 했더니 엉뚱하게 또 그런 얘기 꺼내놓으니까 더 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만 지금 대량 매도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누구나 예상했던 거죠. 제가 예상하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예상하는 건데 그리고 저번에 그 JP 모간에서도 그랬죠. JP 모간에서도 우리나라가 3월
한 20일경, 3월 20일경이 코로나19의 절정이 될 것이다. 물론 절정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런 의미잖아요. 이때가 피크고 이 피크가 지나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완만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때 구체적으로 한 10,000명 정도가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JP 모건에서요.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질 것이다. 근데 뭐 이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제가 그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1분기, 그렇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게 이제 분기가 3개월 내에서 분기마다 이제 그렇죠?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국가 간의 뭐 GDP, 그렇죠? 성장률 이런 것들을 이제 분기별로 합산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1분기가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인데 우리가 이제 그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뭐 발병한 거는 뭐 아마 그 전부터 발병했지만 본격적으로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그렇죠. 그랬던 게 이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전역으로 퍼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그게 전파되면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게 한 1분기 정도, 1분기면 마무리 될 것이다. 그렇죠? 마무리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 WHO에서 드디어 이제 팬데믹, 그렇죠? 세계적 전염병 확산,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그것도 사실은 중국, 제가 저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한테 뭐 수십조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눈치 보느라고 팬데믹 선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럽, 이탈리아가 제일 많지만은 유럽 전역으로 지금 퍼졌고 여러분들 중동도 지금 뭐 난리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그 확진자 대비해서 한 6%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 미국도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오늘 아까 그 아침에 트럼프가 유럽 뭐 여행 금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제가 아까 언뜻 봤는데 그게 3개월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발병했을 당시만 해도 뭐 전 세계적으로 퍼질 거는 그때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렇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요 정도가 걱정이었지 다른 나라까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했었던 거에 이제는 사태가 완전히 확산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3월달 뭐 1분기죠. 1분기 정도에 마무리되면 이제 주식시장도 1분기에 크게 하락했던 거에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종합해 보면 미국이나 유럽, 그렇죠? 동남아시아, 뭐 하다못해 저 아프리카까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확산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그랬을 거예요. 뭐 이게 우한 코로나 폐렴, 그렇죠? 이게 뭐 사망자 나타나고 뭐 확진자 느는 것 이게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경기 침체에 어떤 직격탄을 주고 있잖아요. 왜? 기업이 안 돌아가니까. 그렇죠? 기업이 안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그 우리나라도 지금 뭐 난리돼요. 보니까 아까 조선일보인가요? 조선일보인가 어제 보니까 뭐 CJ 그렇죠? 그 영화관 있잖아요. CJ 그렇죠? CJ CGV 그것도 지금 뭐 매물로 나오는 게 지금 되게 많이 있던데 아까 보니까 제가
잠시만요. 아까 잠결에 제가 봐가지고 멍한 상태로 봐가지고 제가 다 잊어버렸네. 어디서 봤는데 지금 아까 이거는 아까 여기서 본 건데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베이 코리아 보이시죠? 이베이 코리아, 롯데 쇼핑 이 내수 업체들 줄줄이 지금 매각 구조조정, 물론 이제 매각도 있고 구조조정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 롯데 쇼핑 구조조정 하는 거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CJ, CGV 그렇죠? 지금 이런 것도 M&A 시장에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베이 코리아, 잡 코리아, 아웃백 이런 것들이 지금 M&A 시장에 새로 지금 등장했어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뭐 어저께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두산중공업도 지금 문을 지금 닫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을 닫는다는 게 뭐 회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문을 지금 월급을 그냥 공장은 안 돌아가는데 월급만 주면 지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래는 한 1분기 정도 마감되면 이제 1분기에 뭐 공장 돌아가지 못했던 거라든지 경기가 이렇게 딱 멈춰 있던 거, 하락했던 거를 2분기부터는 바짝 당겨 가지고 1분기 부진을 만회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흘러가는 게 1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2분기 이상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이게 1분기에서 그치지 않고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당연히 엄청난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사태가 지금 저번에는 이제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 코스피 지수 차트 갖고 뭐 그렇죠 주봉 월봉 갖고 여기가 저점 지지선이 있고 얼마 있고 뭐 여기 그때 1630인데 제가 아까 조금 아까 1580이라고 제가 다시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1600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야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분석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지금 들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뭐예요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자꾸만 제가 뭐 전문가 활동한 얘기를 뭐 종종 자주 하는 편인데 그걸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로 뭐 미국 시장이니 뭐 유럽 시장이니 유가니 환율이니 뭐 이런 것 다 일일이 다 체크하고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전문가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왜냐면 그런 거라도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다 알아야지. 알아야지만 어디 가서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어디 가서 전문가라고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맨날 체크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제가 여러 번 어떤 경험을 한 것 중에 뭐냐면 보통 이제 이런 어떤 그 정상적인 장에서는 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 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폭락장이 나오면 그 월가라든지요. 그렇죠? 특히 이제 월가, 미국의 어떤 월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전문가들, 그렇죠? 전문가들이 그 전망을, 그렇죠? 전망치를 내놓는 게 여러 가지 전망치가 나와요. 근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그렇죠? 그 전망치를 내놓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의견들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아주 크게 더 조정받는다. 어떤 사람은 뭐 어느 정도 조정을 적당히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놓는 그 사람마다 조금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개인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분석이 똑같을 수 없는 거죠. 주식이 딱 정해진 어떤 공식이나 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과거에 제가 그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 월가나 이런 어떤 투자자들 그러니까 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보면 얼만큼 빠질 것이다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도 미국의 차트를 보면 차트를 보면서 차트 우리가 뭐 국내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차트만 봅니까? 미국의 차트도 제가 보시죠. 다우지수 차트도 보고 그렇죠? 다우지수 차트도 보고 뭐 S&P 500 지수 차트도 보고 나스닥 차트도 봅니다. 저도 보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 시장은 그렇죠. 미국의 전문가들 그렇죠. 전문가들이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게 물론 이제 뭐 근데 아무래도 미국의 전문가가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게 장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뭐 차트를 열심히 분석을 하고 제 나름대로 어떤 분석을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미국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미국 내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전망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도 그 사람들이 무슨 실력이 부족하겠습니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월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실력 좋은 사람들 많죠. 반드시 그 사람들의 얘기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떨어질 것이다. 이제 과거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을 그 하거든요. 예상치. 그런데 그 예상치를 하면 제가 이제 그때도 지금 뭐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렴풋이 거의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터무니없이 제가 우리나라 그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 증권사 직원들 있죠. 이 사람들 말은 제가 잘 안 믿어. 예, 왜냐면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 걔네들은 우리나라 뭐 증권사 뭐 어제 뭐 전망 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리서치 누구 뭐 어떤 사람 이런 거. 그냥 그 사람들 말 믿으면요. 그 사람들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 더 우리 예를 들어 우리나라 시장이 막 대기 상승하잖아요. 예? 대세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뭐 지수가 얼마까지 더 갈 것이다. 그 얘기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보름 안에 고점 잡고 떨어지더라고. 저는 그 사람들 얘기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제가 신뢰를 그동안 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가 믿죠. 저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보면 차라리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서 개인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개인들 호주머니를 털어먹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가 정확하게 맞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 월스트리트나 이런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이런 나름대로 그 분석이 나온 거 보면 거의 다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역시 그래도 미국에서 나오는 전망은 우리나라의 무슨 뭐 증권사나 이런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전망하고는 질이 좀 다르구나.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뭐 미국 시장도 최근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전망을 갖고 있냐. 어차피 뭐 이 시장은 그렇죠. 사람이 매매를 하는 시장이잖아요.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전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한번 그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거를 또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우지수 이 일봉으로만 보게 되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나스닥도 일봉으로만 보면 많이 떨어지지만 여러분들 이 나스닥의 차트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을 보면 사실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른 거에 비해서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게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면 2009년 요거 2009년 요때잖아요. 2009년부터 이 대세 상승을 지금까지 최근까지 보여왔던 거예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대세 상승이지. 이게 몇 년이에요? 이게 지금 11년째인가요? 횟수로 치면 11년째죠. 11년째 얘가 상승한 거라고. 야, 진짜 엄청난 오랫동안 장기 11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인 거죠, 여러분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다우지수도 여기 똑같아요. 다우지수도 2009년이죠. 2009년부터 최근까지 폭락하기 직전까지 11년 횟수로 11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였던 거라고. 우리가 이게 사이클상 이게 사이클이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드렸던 게 추세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세는 한번 방향을 잡으면 뭐 이게 추세가 뭐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이게 아니라니까. 한번 이런 그 종목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요거보다 더 짧아질 수는 있어도 어떤 추세는 방향을 한번 잡으면 그 추세는 진짜로 오랫동안 이어지거든요. 바로 이게 추세예요. 11년 동안 얘는 장기 상승 추세를 보였던 게 이 미국 시장이란 얘기죠. 네, 진짜 초장기 상승을 보인 거예요. 미국 시장이요. 그런데 그만큼 초장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더군다나 이제 뭐 트럼프의 그 재선과 관련해서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금 띄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IMF 이후에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 그 다음에 뭐 저기 몇 년이죠? 2011년도인가요? 2011년도인가요? 그 유럽에서 유럽발 그 저기 뭐 그리스 사태나 뭐 이런 거 금융 사태 이런 거 조금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그래서 뭐 양적 완화 정책 이런 것들 해가지고 금리 인하하고 또 달러 풀고 이래 가지고 주가 부양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만은 냉정한 거예요. 뭐냐? 이건 조금 뭐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지요. 원론적인 얘기 되겠지만은 이 미국 차트 다시 말해서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의 이 차트가 미국 경제가 좋아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물론 최근에 뭐 여러분들 뭐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뭐 미국 우선주의로 해가지고 뭐 기업들 불러들이고 해서 조금 뭐 경제 여건이 조금 개선된 건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지만은 뭐 트럼프가 뭐 2009년대부터 트럼프가 뭐 저 대통령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경제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사실 경제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양적 완화니 그죠 금리 인하니 그 다음에 뭐 유럽도 금융위기 겪고 나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시중에 푸는 거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상당 부분에 많은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이 세계적으로 특히 뭐 유럽도 그렇고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제가 아주 뭐 정말로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그냥 양적 완화라든지 뭐 금리 인하라든지 달러 많이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끌어오르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낀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코로나19가
나와서 이게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어떤 구실로 작용을 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언젠가는 코로나19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크게 지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차트예요. 원래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그거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최소한도 뭐 저 트럼프 재선하기 전까지 그렇죠 추가적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한 사람도 있었고 올 상반기 정도에 상승 마감하고 크게 하락하기 시작할 거다 하는 전망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코로나19가 나오기 전에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나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가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껴있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부정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코로나19가 없어도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락을 할 만한 그런 건수만 있어도 하락을 크게 조정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코로나19가 아주 거기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나와서 그 조정이 거기에 뭐라 그래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그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말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아주 그냥 핑계거리가 가장 좋은 어떤 사건이 터진 거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장되면서 상승을 하던 중에 코로나19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예상을 하냐면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다우지수도 그렇고 거의 얘가 이제 오늘 밤에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오늘 밤에 오늘 미국장 좀 있으면 열리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다우지수가 곧 상승분 그렇죠? 이 상승분 대비 19 몇 프로, 19.3%인가 빠졌다 그러더라고.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지금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한 저기 뭐야 상승분에 15.1%인가 빠졌다 그러고요. 그런데 오늘 밤에 이제 이게 이제 그 20%의 기점에 서 있거든요. 그 20%라는 게 그게 미국에서 이제 그 설정하는 기준인데요.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지면 이게 20% 이상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 하락 그렇죠?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신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추세가 이건 장기 상승 추세라 그랬죠. 장기 상승 추세인데 왜 손이 장기 상승 추세인데 이것이 이제 장기 상승 추세를 마감하고 그렇죠? 장기 상승 추세를 마감하고 여기가 20% 정도를 이탈화를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그게 하나의 신호탄이다라고 미국에서 그 설정한 기준이 20%예요. 그렇죠? 20% 이상 하락을 하면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다. 그게 이제 오늘 밤에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현 미국 시장의 위치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많은 그런 그 전문가들,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런 쪽에 그 뭐 트레이더도 그렇고요, 전문가들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지금 최소한도 지금 요 빠진 거죠. 지금 요 빠진 폭이죠. 빠진 폭이 이거에 지금 그 추가적으로 요만큼은 더 빠져야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빠진 폭에 또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 더 나와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의 얘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요거보다 더 빠져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뺐어요. 그 얘기는 빼고
보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하락한 폭에 추가적으로 그만큼이 더 빠져야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스닥을 보게 되면 지금 얘도 제가 아까 월봉이거든요. 월봉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건 뭐 얼마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일봉으로 보니까 많이 빠진 듯 보이는 거지. 월봉으로 여기 그렇죠. 이거는 뭐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빠져나갔던 요거는 과상승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몸통 기준으로 보면 요만큼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봉으로 보면 많이 빠진 거고 폭락한 것 같지만은 월봉으로 보면 추세가 하락으로 지금 전환된 것도 아니라고. 근데 지금 이 전망치가 여기서 빠진 거에 최소한도 요만큼을 더 빠져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50%까지 반납할 수도 있다는 거죠. 50%. 그리고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그 하락폭이 최소 40%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뭐 닥터 둠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 사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위에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최소한도 우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40% 이상 빠질 것이다. 근데 미국의 하여튼 현재의 하락폭은 최근까지 빠진 거에 그만큼이 더 빠져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상당수 대부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절대 겁주는 얘기로만 시부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그거보다 더 심하게 지금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분기에 이런 그 코로나19 그 다음에 경제의 어떤 뭐 공장 가동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1분기에 마무리되고 2분기부터는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죠. 지금이요. 빗나가고 이것이 이제 2분기로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다가 이게 그렇죠? 올해 농사는 이제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봄에 씨를 뿌려야지, 그렇죠? 봄에 씨를 뿌려야지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경제도 마찬가지죠. 뭐 최소한도 1분기라도 주고 썼으면 2분기부터라도 뭔가 확 땡겨야지만 그나마 보충을 하는 건데 2분기에도 똑같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의 농사는 끝나버리는 거고 세계 경제가 완전히 침체, 리세션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는 엄청난 어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게 아니다. 아시아 전체 시장,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에서 전체 대량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것이 미국 자체 내에서 그렇죠. 이게 이런 경제 불황을 대비한 원래 여러분들 시장이 경기가 좋고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니까 그동안에 많이 들어갔던 주식 투자 자금이 축소를 하기 위해서 빠지는 거죠. 그건 뭐 우리나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빠진 자금이 뭐 안전자산으로 다시 교체가 된다든지 채권, 그렇죠? 국채나 채권으로 또 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테니까 이쪽으로 다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것이 미국의 큰 자금을 운영하는 그렇죠. 뭐 JP 모건이나 뭐 세계적인 금융 자산 투자자들이
취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자산 운영 관리지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어떤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를 뭐 단순하게 뭐 우한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서 경제 나쁜 건 누가 모르나 다 알죠.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경기 위축과 관련해서 위험 자산의 축소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 뭐 주가 종합지수 차트를 갖고 앉아가지고 뭐 여기서 줄거놓고 요 정도 올 것이다. 여기서 오면 매수를 한번 고려해야 되겠다. 물론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도 뭐 이 얘기가 뭐 헛소리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아까도 그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만 해도 벌써 매수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10번이나 갈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야, 뭐 이렇게 장중에 너 그렇게 바보짓을 해? 나 스스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바보짓을 하려고 그러냐? 뻔히 저 차트 보면 뻔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장권 나고 이 복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기가 하려고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서서히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론 이 오늘 또 보게 되면, 그렇죠? 오늘 또 보게 되면 기관들이 장을 조금 그 저점에서 받치려고 매수가 일부 들어온 거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한 2,756억.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가 규모가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는 기관들이 저 외국인의 매도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보셨잖아요. 개인들 아침에 뭐 조금 매도하는 척하되 아침에 매도했었죠. 개인들이. 그렇죠. 그러다가 막 매수로 전환했잖아요. 개인들의 매수도 이게 뭐 참 저도 이게 미스테리합니다만 어떻게 저렇게 끝도 한도 없이 들어오는지. 근데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저렇게 지금 계속 나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의 매도가 우리나라만 지금 나빠서 걱정돼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경제 침체에 관한 어떤 우려 때문에 위험 자산인 주식 비중을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줄이는 형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런 의미라 그러면 앞으로도 외국인의 매도는 언제까지 정확하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뭐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리긴, 저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한동안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지금 뭐 최근에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은, 그렇죠? 삼성전자 최근에 오늘만 해도, 그렇죠? 오늘만, 어저께도 1,000만 주, 오늘도 900만 주 이상 매도했는데 언뜻 보면 매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은 말이에요, 56%가 넘어요. 오늘 좀 56%에 조금 줄었네. 55.82로 줄었네. 어저께만 해도, 그렇죠? 어저께만 해도 한 56%가 넘었었는데 이제 오늘 외인들의 저거가 55.8이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매도했는데 그래도 55.8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인들의 비중이 큰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1, 2%, 2, 3%만 준다고 생각해도 별로 뭐 외인들의 저 지분 변동이 크다고 볼 수 없지만은 이 2, 3%라는 건 엄청난 거라고. 1%, 2%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대충 결론을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텐데요. 고민할 거 없다. 제가 오늘 또 아까 그랬잖아요. 매수할까 말까.
고민할 거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치는 한은 절대적으로 반등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갈등을 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도를 하는 가운데 기관들이 지수를 방어하려고 그렇죠? 지수를 방어하려고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종목을 뭐 기관들이 타켓으로 또 집중 매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빠지는데 어떤 종목은 안 빠지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해요. 근데 어 사실 기관들의 어떤 이런 그 지수 방어적인 매수 때문에 그 착시 현상이 날 수도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은 바닥권에서 매수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랬죠. 그런 거를 또 감안하면 또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이 일어날 수가 충분히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절대적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거나 매수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수가 올라가기 어려운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고민할 게 뭐가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에서 앞으로도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가 지금까지 빠진 것만큼 더 빠져야 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말이에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매수를 덜컹 들어가는 게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게 뭐냐는 거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거 자꾸만 차트 보고 고민하고, 그렇죠? 차트 보고 고민하고 여기가 지지가 될까 말까, 종목 저기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하는 것처럼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 그런 고민을 너무 하니까 사람이 오늘 완전히 녹초가 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외국인들 매도가 확 줄어들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도가 2천억대 이하 뭐 천몇백억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든지, 그것도 단 하루 동안 그러면 안 되고 연속적으로 계속 며칠 동안 줄어들든지, 그렇죠? 그러든지 아니면 매수로 전환하든지, 그것도 단 하루만 매수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또 하루 이틀 정도 매수로 전환하든지, 이틀 정도 연속 그런 어떤 신호를 보고, 그렇죠? 신호를 보고 매수를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게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몇 번이나 했는데, 내가 왜 자꾸만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려고 그렇게 갈등을 했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여기 혹시 바닥 아니야?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은연중에 한 거지요. 안 그래요? 저도 차트를 딱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뭐 분봉을 딱 보게 되면 중간에 가끔 가다가 어떤 식으로도 아래 꼬리 딱 달고 여기서 조금 거래가 약간 실리면서 조금 반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야 이러다가 바닥 놓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래가지고 몇 푼 싸게 살라고, 몇 푼 조금 더 싸게 살라고 그 짓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러지 않기로 내가 여러 번 생각을 해왔던 사람인데 왜 막상 실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왜 그런 갈등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오늘 또 반성 많이 했어요. 그게 결국은 어떤 자신의 어떤 욕심 때문에 오는 거지. 바닥에서 잡아보고 싶은 욕심. 근데 그게 바닥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욕심에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판단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거야.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그 판단을 절대적으로 자기 감정이나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돼. 진짜로 어떤 확실한 그쵸 사인, 차트상의 어떤 증거가 있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위로 올라가기 어렵다. 그러면 속 편하게 외국인들 매도가 완전히 꺾이든지 매수로 전환하든지 그런 거 보고 매수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게 많더라. 왜 괜히 어정쩡한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스피 시장이 지금 1834가 지금 오늘 종가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장중에 오늘 1800 뭐 8인가요? 3인가요? 거기까지 밀렸었죠. 사실 지금 우리 시장도 만약에 얘가 그렇죠? 얘가 어 미국의 40% 정도 만약에 예? 조정을 받는다. 그렇죠? 상승분의 40% 조정받는다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장도 제가 그걸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미국에 대입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대입해서 반드시 뭐 미국에 대입한다고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미국에서 대입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미국 대입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만약에 40% 조정받는 사태가 나온다 그러면 그건 뭐 거기서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저도 이게 사실은 지금 계산을 안 해가지고 계산을 안 해가지고 말입니다. 잠시만. 1000에서 2000 잠시만 1000에서 2600 잠시만요. 이걸 2250으로 봐야 되나? 2250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저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1600대 경우에 따라서는 1500대 1500대 제가 지금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히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 시작 시점부터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1500대 그렇죠? 1500대까지도 1500대나 1400대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치상이죠. 그게 무슨 거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미국에서 40% 조정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1500대나 1400대도 가능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단순화하자. 왜?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민해서 답이 나오면 고민을 뭐 밤새고 나서도 뭐 며칠씩 해야죠. 답만 얻을 수만 있으면. 근데 제가 볼 때 일주일 뭐 한 달 동안 고민을 해도 절대 답이 안 나와. 이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예? 풀 수가 없는 그런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정답이 없는 거를 애써 정답을 찾으려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몸상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를 진짜로 파격적으로 줄이든지 그러니까 매도해봤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의 매도가 규모로 줄든지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든지 그때 그걸 보고 매수하자. 이해되시죠?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 책으로 마음 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처럼 오늘 저는 많은 갈등을 했어요. 제가 자꾸만 차트를 보면서 차트에서 여기에 어떤 속임수 신호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물론 그게 뭐 속임수가 아닌 것도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갈등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 그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량 매도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요. 예. 물론 이제 오늘이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그렇죠. 제가 다음 주초까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뭐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초 그렇죠. 뭐 월화수 정도 그 추이를 보면 조금 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어떤 윤곽이 조금 더 드러나겠죠. 그렇죠. 만약에 뭐 오늘 아니면 또 오늘 포함해서 어저께도 그랬고 외국인들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그게 선물 옵션 만기를 의식해서 매도를 했다고 국한에서 볼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선물 옵션 때문에 대량 매도가 나왔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하지만은 그래도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오늘 지났으니까 그러면 내일이나 다음 주초에 외국인의 흐름 보면 조금 더 보일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의 이 탈출 러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다. 결국은 위험 자산인 주식을 축소해서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바닥을 논하지 말고 외국인의 지금 이 매도가 언제 줄어드느냐 그리고 매수가 언제 전환되느냐 오히려 거기다가 우리가 고민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화해서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거기서 매수하죠. 문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을 고점에서 물려 내려오신 분들인데요. 현금은 없고 주식이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그런 경우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이제 제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저번에 뭐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지는 안 했네요.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위험에 대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거에 대한 경고는 제가 수도 없이 드렸으니까. 그렇죠? 2200 이상에서 그렇죠? 그거를 감안해서 물량을 줄이신 분들은 잘 하신 건데 줄이시지 못한 분들은 지금 여기서 지금이라도 줄여야 되느냐. 줄일 필요도 사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좀 일부 근데 제가 그걸 줄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제가 이미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이게 참 해야 될 자리에서 만약에 하면 괜찮은데 그 해야 될 자리에서 실행을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피곤한 장이 오늘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그 당분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칠 거예요. 아마 힘들고 나중에는 아마 포기 사태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장이 좋아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